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밖을 바라볼 때는 참 날씨가 좋아 보이는데 나가면 또 후덥지근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온도는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요? 금요일의 마지막이면 또 항상 혼자만의 작은 파티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이어트를 함에 따라 금주를 하였지만 오늘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치킨에 소맥 한 잔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참 잘 참았던 것 같은데 무튼 여러분들도 그간 평일간 쌓였던 스트레스 푸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금 회복할 것 같았던 암호화폐 시장의 기조를 뒤로하고 다시금 마음 아픈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그리 좋지 않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무려 40%나 급감을 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쳤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비트코인 가격 키워드 검색량이 최근 7개월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가격 키워드 검색량이 19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근 7개월 최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기록한 86포인트보다 무려 67포인트가 하락을 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2개월간 3만에서 4만 달러의 가격대에서 횡보를 나타내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격 상황 속 떠나가는 투자자분들이 생기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하락의 촉매제는 단연코 지난 5월 중국의 채굴 규제 소식이었죠. 이에 얼마 전 중국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기업이죠. 틱톡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 광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금지에 나선 것인데 현재 중국의 기조를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던 기조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미디어와 커뮤니티 또한 운영을 종료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블록체인 미디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운영을 종료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최대 블록체인 미디어인 비스제의 경우는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 국경 내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운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업의 경우는 중국 관련 부문의 규정 및 암호화폐 관련 규제 조항에 따라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중국의 반암호화폐적인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는 반기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 과연 중국이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기조를 1년 뒤에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암호화폐 가격 상황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연초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는 모습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탄생 이래로 가장 많이 나오는 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5%만 암호화폐를 넣어도 수익률이 1.7배가 증가한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 BTC 배분은 샤프 지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랠리와 폭락을 오고 가는 가운데 투자자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가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거 포트폴리오를 주식 60%, 채권 40%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법칙과 같이 여겨졌는데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암호화폐로 배분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며 포트폴리오의 단 5%를 암호화폐에 배분했을 때 무려 1.7배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편입이 된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독일 연방의회 하원에서 통과된 펀드 포지셔닝 법이 발효되면서 무려 4,000개 기관 펀드 포트폴리오의 20%를 합법적으로 비트코인 편입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또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이렇게 투자 심리가 죽은 이 시장이 내재 가치가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오히려 기회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투자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상승세가 멈추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완연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매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를 받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결제 업체인 페이팔인데요. 미국의 한 금융 전문가의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는 너무나 복잡했는데 페이팔을 통한 구매가 너무 편리했다며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다들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네이버 쇼핑의 경우는 여러 결제 옵션이 있는데 계좌랑 연동하여 충전 후에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충전된 네이버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바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도입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페이팔의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 도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소식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 페이팔에서 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이용자 암호화폐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페이팔이 공식 사이트를 통하여 미국 고객의 암호화폐 연간 구매 한도를 없앴다고 합니다. 주당 구매 한도는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페이팔 측은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 및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CEO 댄 슐만의 경우는 타임지와의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진짜 물건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하네요. 저는 페이팔을 이용하지 않아서 한도가 있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쇼핑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카카오에서는 디지털 지갑인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암호화폐 구매 기능은 없죠. 활성화가 되면 좋겠네요. 현재 비트코인을 넘어서 새로운 대장이 될 것이라 언급이 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POW에서 이제 POS 방식으로의 변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8월 이루어질 런던 하드포크가 4일경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날짜가 대략적으로 유추가 되었었죠. 8월 4일 기준으로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날짜가 진행이 될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대형 업그레이드인 런던 하드포크의 실시 시기가 정식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더리움 재단은 15일 대형 업그레이드 런던 시행 시기를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대로 안 된 8월 3일 정도부터 8월 5일경 이제 메인넷 활성화를 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데, 테스트넷에서 구현을 무사히 완료했다고 하네요.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초에 생각했던 날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런던 하드포크에 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이름에서 주는 이 하드포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하드포크를 뗀 런던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였죠. 이 시기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코인을 주는 것이 아닌 그냥 업그레이드 이름 자체가 런던 하드포크입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가장 주된 골자는 이더리움의 소각을 통하여 희소성을 높인다는 데에 골자가 있습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희소성의 증가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방패막이 역할의 거래소가 있죠.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의 대형 은행뿐 아니라 폴란드까지 바이낸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소식과 더불어 중국의 채굴 금지 소식이 나온 이후에 바이낸스의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에 이탈리아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금융당국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금융당국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영업 허가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바이낸스 그룹 및 자회사들은 이탈리아 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공식 웹사이트인 바이낸스닷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은 이탈리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영국, 캐나다, 케이맨 제도, 폴란드, 태국, 몰타 등 수많은 국가들에서 바이낸스에 대하여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멘탈이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바이낸스의 CEO의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일까요? 이러한 규제 강화에 대하여 이제 암호화폐 시장 측면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장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언급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경우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총알바지 역할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낸다면 바이낸스는 전 세계 굴지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와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지만 더욱 벌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명하게 규제에 협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바이낸스 거래소 규제 문제를 계기로 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와 글로벌 스포츠 재단들과의 파트너십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제 크립토닷컴과 글로벌 격투기 단체 UFC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상승장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네, 이제 칠리즈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국가대표팀과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가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칠리즈의 소시오스닷컴이 상상 이상의 후원을 한 것일까요? 아예 프로축구 리그의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프로축구 1부 리그가 소시오스닷컴 토너먼트로 명칭 자체를 아예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실리즈 산하 스포츠 토큰 플랫폼 소시오스닷컴의 경우는 15일 공식 SNS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15일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1부 리그 공식 명칭을 토르네로 소시오스닷컴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스포츠 재단과의 파트너십 소식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식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트론의 CEO이자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춘 것 같은데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토큰화 시켰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이제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NFT가 예술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NFT 아티스트가 예술 시장의 미래를 선점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오데일리에 따르면 저스틴 선의 경우는 최근 한 포럼에 참가하여서 NFT 아티스트는 향후 예술 시장의 미래를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블록체인은 NFT를 기점으로 기술과 예술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예술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토큰화 작업이 시작이 되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하나하나가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바꿔놓을 미래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참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상승하는 시장이 없듯 끝없이 하락하는 시장 또한 없다는 것을 절대로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디파이 시장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은행이죠.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태국의 시암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태국의 시암은행이 리플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온 뒤로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에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압상업은행이 이제 태국 중앙은행의 리플렛 디지털 결제 프로세서 운영 승인을 획득했다 주장에 나선 것인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민간 은행 중 하나인 시암상업은행의 경우는 리플렛 디지털 프로세서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국에 본사가 있는 시암은행이 현재 리플렛을 사용한 시암은행 앱 송금에 대한 태국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태국
태국의 한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태국 내에서 XRP를 이용한 송금 자체가 모두 승인이 됐다고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시안뱅크 측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얼마 전 지난 3월이죠. 태국의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연구하고 있는 CBDC 또한 태국도 합류를 하면서 디지털 바트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말 위의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XRP가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장인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경우는 이 CBDC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사진자료를 보시게 되면 CBDC를 설계할 때 내수결제가 아닌 국가 간 상호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사실상 실제적인 목표를 말한 셈이죠. 이러한 디지털 화폐 간의 호환이 가능하려면 필연적으로 브릿지 통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새로 개발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겠죠. 이미 나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 이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태국의 중앙은행이 승인했다라는 것이 만일 진짜 사실이라면 XRP를 이용한 국경 간 송금 결제가 상당히 이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연 한 애널리스트의 억측일지 아니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을 뿐인 오피셜일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6% 하락한 3,65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0.86% 하락한 223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아침 대비 한 2원 정도 올랐습니다. 1,144원대,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 네, 6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 대비 0.03% 하락한 사실상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마켓캡의 경우는 빗썸과 업비트와는 시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가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6%,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1%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